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련입니다. 목련. 목련도 하얀 목련이 있고 자목련이 있고. 예. 근데 이제 하얀 목련이 먼저 피고 조금 뒤늦게 자목련이 핍니다. 지금은 4월인데 남부지방에는 목련이 지금은 졌죠 이제. 그래서 제가 주변에 화실 주변에 목련이 피어 있는 걸 몇 컷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자목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자, 이겁니다. 이거 오늘은 자목련을 해볼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포토샵으로 이렇게 그 목련 뒤에 있는 배경을 다 오려냈어요. 예. 지지부한 거를 오려내고 여기에 배경을 칠을 할 건데, 사람들이 보통 배경은 뭐 어떻게 칠을 해야 돼요? 무슨 색을 넣어야 돼요? 뭐 어느 정도 어둡기로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배경을 오려내고 이렇게 하얀 도화지로, 예, 이렇게 하얀 도화지 상태로 이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배경은 밝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물론 어둡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예, 그러는데 어느 부분에 주제가 있고 또 주제가 아닌 부분이 있고에 따라서 배경이 또 목련 뒤쪽에 있는 목련이 많냐, 배경 쪽에 목련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클로즈업을 시켜주느냐 아니면 이렇게 원근감으로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배경 표현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제가 이 목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화면에 이렇게 하나, 예, 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그 배경이, 예, 배경이 동일하게 명암이, 자, 동일하게 명도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나 똑같아요.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주제가 있다면 이 주제 주변에, 예, 주제 주변에 배경을 좀 어둡게 해주는 거죠.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표현 방법에 있어서, 배경 표현 방법에 있어서, 예, 왜 주제가 여기 있으면 이 주제 주변이 주변이 어둡게 되면은 주제가 더 확 눈에 튀어 보일 거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거하고 다르죠, 그죠? 예. 요거를 A, 요거를 B, 예,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빛은 여기서 하나로 다 주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다 빛이 온다면, 자, 그리고 왼쪽에는 빛이 오니까 왼쪽에는 밝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배경이에요. 예, 그런 경우도 있죠. 배경을 표현할 때 있어서 이렇게 배경을 어둡게. 자, 그리고 반대로 빛이 오른쪽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밝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배경도 표현을 합니다. 그 물체가 어떻게 구도가 잡혀져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배경도. 그리고 위에는 밝아지고, 예, 아래로 내려올수록 어두워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가, 예,
어두워지고 반대로 아래 내려올수록 이렇게 밝아집니다. 자, 배경의 전체적으로 연하고 진한 어떤 그 부분이 어느 부분부터 진해지고 밝아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C, D, E, F. 예. 그렇죠. 오늘은 제가 자목련을 그릴 때 이 D라는 배경을 선택을 할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C라는 이 배경 같은 경우는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물체가 있으면 예, 여기 이 물체에 조명을 받게 되죠. 그죠? 그럼 여기에 조명을 받고 이 부분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빛이 들어오는 밝은 배경을 설정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물체가 주제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옆에 이렇게 나란하게 물체를 놔두게 된다면은 이런 어떤 밝은 배경의 기본적인 조명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렇지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물체가 밝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밝은 물체니까 반대적으로 요게 배경이 진하잖아요. 여기 진하니까 이게 더 눈에 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앞쪽에 있는 물체, 그럼 또 뒤쪽에 있는 물체, 더 뒤에 있는 물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방식은 이 앞에 있는 물체와 이 배경하고의 관계, 중간에 있는 물체와 이 배경하고의 관계, 또 멀리 있는 이 물체와 이 배경하고의 관계. 이거는 밝은 부분에 목련에 있어서 똑같은 밝기를 주더라도 배경이 점점점 밝아지니까 이 교차가 안 일어나요. 이거는 조금 더 많이 일어나고 더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대비에 의해서 눈에 이게 자극을 줘서 이렇게 앞쪽으로 진출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D라는 요 배경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 D라는 이 배경을 가지고 좀 설명을 또 해본다면, 물론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여기도 물체가 있고 뒤에 있고 더 뒤에 있고, 여기도 위쪽이 물체가 큰 게 있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물체를 작게 해주면 여기가 시선이 가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같은 경우는 A 같은 경우는 너무 밋밋하죠. 그럴 때는 물체의 변화를 많이 줘야 돼요. 배경의 변화보다는. 그래서 D라는 배경을 사용할 건데, 자, D라는 배경을 가지고 얘를 또 한 3가지 정도 제가 설명을 하자면, 자,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색을 어떤 색을 넣어야 됩니까? 배경색은 어떤 색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배경이라는 거는 물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배경이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배경 자체가 색감이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눈에 튀는 어떤 부분이 안 되기만 하면 어떤 배경이든 잘 어우러지게 됩니다. 단 이 물체의 색이 배경에도 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즉 말해서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색을 가지고 보라색에다가 번트엄버를 탔습니다. 여기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여기 T니까 진하고 진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점점 연해지죠. 그죠? 그럼 물을 좀 타서 자, 이렇게 연하게 조금 더 연해져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배경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색이 화려한 배경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진한 색을 이렇게 넣어주고
진한 색을 넣어주고, 여기는 연한 색을 이렇게 넣게 돼요, 또. 예? 그리고 더 연한 색을 또 넣게 되는 거죠. 요 D라는 배경을 말하자면, 그럼 이거는 한 가지 색이면 이건 어때요? 다른 색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저 뒤에 숲에 초록색 계열이 좀 비친다. 그럼 초록색 계열의 어두운 색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자, 초록색이. 단, 이 초록색과 요 어두운 요는 약간 보라톤의 색감들이 끊어지면 안 돼요, 이게. 이게 지금 도화지라서 금방 지금 건조돼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젖어 있을 때 잽싸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초록색들이 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요런 배경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단조롭지만 이건 어떻게 색이 조금 더 색이 한 색이 더 들어가게 되니까 좀 풍부해지죠, 그죠? 요런 방법. 그리고 먼저 이 색을 이렇게 다 한 가지 색을 다 이렇게 칠해 놓고, 젖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진한 색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조금 더 진하게. 젖어 있는 느낌, 번지는 거죠, 그죠? 자, 나는 좀 더 색을 화려하게 해주고 싶다.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지만 화려한 색을 또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때는 채도가 높고 화려한 색을 넣을 때는 많은 양을 넣으면 안 돼요.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요렇게 또 다른 색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더 색이 다양해 보이고 맑아져 보이는 거죠, 이는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또 붉은색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붉은색도 약간 넣어 볼게요. 퍼머넌트 레드. 지금 제가 여기 팔레트에 여러 가지 색깔이 막 있다 보니까 섞였어요. 그래서 이게 색이 약간 채도는 다운됐을 거예요. 이렇게 붉은색을 또 넣을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또 넣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하면은 색이 어떻게 또 화려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이게 지금 자목련이고 제가 가지를 이렇게 색도 넣고 명암을 넣고 했어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면 목련이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목련, 이런 배경이라 보시면 돼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하게 또 이런 경우. 그리고 여기에 크고 주제가 되는 목련일 경우에는 이쪽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묻히잖아요, 배경이 밝으니까. 어떻게 여기는 표가 나잖아요, 더 진출하잖아요. 그래서 주제는 이쪽 편으로 와주는 게 좀 좋죠, 아무래도. 어두운 쪽에. 그리고 여기가 가장 어두워져야 된다는 법은 꼭 아니에요. 여기는 어두워졌지만 다시 요만큼이 더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주변에. 요 주변에. 그래서 배경은 아주 다양한 유형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어색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배경 자체가 표현을 했을 때 물체보다 더 배경이
더 눈에 튀게 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예. 자, 이해 가십니까? 예. 요렇게 이런 거. 그리고 배경은 요 정도에서 일단 이 기본적인 거로 이해하시고, 자, 목련이 또 있습니다. 목련이 있는데, 목련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맨 처음에 이렇게 목련이 이렇게 피기 전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예.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이렇게 몽우리가 저쪽이죠. 예. 피기 전의 모습. 예. 여기서 조금씩 이게 벌어지게 되세요. 얘는 안 벌어지는데 이 위에 게 꽃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죠? 예.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벌어지게 돼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얘는 가만히 있어요. 얘는 조금만 넓어지죠. 이거는 점점. 왜? 이 애가 벌어지기 때문에 넓어져 보이는 거죠. 더 이렇게 크게 번지게 되면 또 넓어지는 거죠. 또 앞으로 이렇게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생기게 돼요. 예. 모양들이.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어떻게 돼요? 예. 움푹 패여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꽃이 이렇게 몽우리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몽우리 그리는 명암, 조금 벌어진 명암, 더 벌어진 명암, 더 벌어진 명암. 예. 이렇게 생긴 몽우리는, 예, 딱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원뿔이에요. 원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원기둥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돼요? 거꾸로 된 원뿔이에요. 예. 그럼 여기는 좀 둥글게 끝. 간단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명암들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요런 거. 그럼 여기서 좀 변하죠, 그죠? 어떻게? 꽃이 벌어지니까. 여기서는 원뿔인데 벌어진 원뿔이 거꾸로 돼 있어요. 이렇게. 예. 요렇게. 요런 꽃 모양 형태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되고, 또 여기서는 또 어떻게 더 벌어지는 거죠. 이제 이 위에서는 독립적으로 하나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고, 자, 이렇게 더 벌어졌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렇게 보통 보면은 측면의 빛을 줘야만이 이게 양감이 많이 나 보여요. 위에서 내려오는 빛하고 측면 빛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목련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측면에서 이렇게 빛이 오고, 하나는 약간 위에서 빛이 와요. 예. 그 위에서 내려오는 빛은 보면은 이 아래쪽이 많이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예. 어두워져 가지고 여기나 명암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측면에서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이가 완전히 많이 나죠, 이게. 예. 요런 명암을 넣어주게 되면, 예. 이거보다는, 자, A, B, B보다는 A가 더 양감이 많이 나 보여요. 예. B는 여기서 똑같은 명암이 이루어지다가 급격하게 명암이 어두워지니까 여기에서만 양감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으니까 조금밖에 양감이 안 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A라는 명암을 가지고 만들어주면 훨씬 더 조그만 명암을 줘도, 예, 입체감이 많이 나타나 보이는 거죠.
자, 마스킹액을 다 칠했습니다. 칠하고 아까 여기에 있는 T라는 요 배경에 왼쪽은 진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연하게 제가 이 작업을 할 건데요. 주제가 되는 거는 이쪽에 지금 목련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해 가지고 연하게 표현할 거예요. 연하게 표현하고, 자, 여기에 진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눈에 튀게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진하게 넣을 건데, 너무 가장자리가 가장 진하면 안 되니까 조금 여기는 연하고 조금 더 진해지고 그 다음 이렇게 좀 연해질 거예요. 점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물체가 배경이 연하니까 같이 연하게 묻혀가지고 뒤에 흐려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약간의 종이가 젖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또 분무기로 아폴로 분무기, 분무가 곱게 되죠. 이 분무기가 좀. 자, 이렇게 뿌립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막 줄줄 흘러내리니까 적당하게. 자, 이곳에 먼저 색을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아직까지도 건조한 것 같아요. 이게. 자, 이 색을 넣고 뭐 특별하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저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칠한 거예요. 그냥 이 부분을 좀 진하게 해주고 싶었어. 특별하게 어떻게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쪽 편으로 갈수록 좀 푸른 색을 넣어 가지고 약간 푸른 게 좀 보이죠, 그죠? 푸른 색을 좀 넣어서 어떻게 좀 더 뒤로 이렇게 차갑게 해서 더 뒤로 보내는 거, 여기가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이에 원하는 이런 색들을 아까 말했던 녹색 이런 걸 조금씩 넣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에 어떻게 돼요? 더 진해져야 되잖아요. 색을 조금 더 진하게 타겠습니다. 이걸. 여기 물방울이 지금 많이 고였는데 나중에 자꾸 고이면 이럴 때는 화장지로 이렇게 하는 거 알죠, 그죠? 자, 가운데 부분을 좀 진하게 넣었어요. 진하게 넣었습니다. 여기는 좀 연하고 좀 진해졌어요. 원래는 여기가 진해가지고 이렇게 갈수록 연해져야 되는데. 그리고 마르기 전에 저 어두운 배경 속에 더 멀리 있는 목련이 있어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죠?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화장지로 살짝 눌러가지고 닦아가지고, 자, 보세요. 어두운 색으로 명암 차이 없이 이렇게. 뒤에 어둠 속에 목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긴 또 끊어지면 안 되니까 색을 넣어야 되겠죠, 그죠? 얼른 마르기 전에. 간단하죠, 그죠? 쉽죠, 그죠?
그리고 하다가 이렇게 조금씩 남아도 돼요. 이런 흰 것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더 맑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런 부분에도 뒤에 목련이 또 있죠. 이 목련과 이 목련 사이에. 그러면 이렇게 목련이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좀 더 빨갛게. 자, 이 부분 또 칠하는 거죠, 그죠? 네, 마르면 안 되니까. 자, 이 부분 끊어졌잖아요, 그죠? 이런 데는 또 마른 부분을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자, 연하게 했습니다. 이쪽 부분. 예. 이제 점점점 연하게 해야 되니까 젖은 상태에서 자, 섭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배경에 좀 밝게 해서 뒤에 목련이 보이는 이런 걸 만들어 주는 거죠. 하얀 목련은 꽃만 피는데 자목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 싹이 같이 이렇게 피죠.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런 초록색 같은 걸 좀 넣어주면 훨씬 더 자목련의 이미지가 더 닮아가겠죠. 배경 속에 번지고 끊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미지를 연상시켜 주는 거죠. 꼭 무슨 모양이다 라고 꼭 굳이 안 해도 이 정도에서 마스킹을 떼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아이고 원래 건조하고 나서 떼야 되는데 아유 이렇게 떼내고 나서 꽃을 그리면서 배경하고 같이 또 그려야 돼요. 가지하고 꽃을 그려 나가면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이 새벽 3시 40분입니다. 자, 이렇게 마스킹액을 좀 두껍게 바르면 이렇게 손으로 잘 떼져요, 이게. 밝은 데를 이렇게 반복해서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이렇게 계속 몇 번 칠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번지게 해야 될 부분이니까 한 번만 칠하면 금방 마르거든요, 이게. 자, 여기서 조금 더 어두운 색을 칠하는 거죠, 그죠? 조금만 더 어두운 색. 양감에 의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진다 했잖아요, 그죠? 자, 또 조금 더 어두운 색. 말이 없냐고요? 잠이 옵니다. 이런 데는 이제 꺾이는 부분이니까 조금씩 더 어둡게, 여기도 꺾이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터치를 이렇게 넣어주면 굴곡이 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조금 더 시커멓다 할 정도로 여기는 어둡게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빨간 끝나고 또 밝은 쪽에도 예, 색이 연하게 있습니다. 밝은 쪽. 아주 흰 게 아니죠, 여기는. 연하게 있죠, 색이. 이렇게 해서. 손자 4시가 다 돼갑니다. 4시.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개가 예, 꽃이 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꽃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예, 양감을 이렇게 볼륨감을 나타내면서 지금부터는 좀 빨리 돌리겠습니다. 자목련의 어떤 이 붉은색이 이제 색이 한꺼풀 이렇게 다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이제 다시 목련에 이제 이렇게 굴곡진 부분들을 조금씩 더 손을 댈 겁니다. 자, 꽃은 어느 정도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자, 앞에 있는 꽃, 뒤에 있는 꽃 이렇게 구분을 좀 주는 거죠. 주고 볼륨감도 어느 정도 살려내고. 그럼 여기 이제 가지가 있어요. 여기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런 가지들은 앞과 뒤 구분을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지에서도 빛을 받고 빛을 안 받고, 그러니까 그림자가 생겨지고 안 생겨지고 하는 그런 것들 조금 꼼꼼하게 손을 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지금 빛을 받고 있죠, 그죠? 예, 빛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아래쪽하고 이런데. 예, 이런 데는 양감 위주로 또 나와야 되겠죠. 예. 여기에 물을 이렇게 적십니다. 아주 작지만은 이렇게 물을 적셔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물을 적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어두운데 이렇게 약간 점을 찍듯이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그 나무 가지의 질감도 나타나고 양감도 나타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서 가지에서 더 어두운 부분은 좀 진하게 해줘야죠. 지금 여기 이 상태가 지금 굉장히 젖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붓에 물감이 좀 진하게, 물을 너무 많이 머금지 않게 진한 상태에서 한 번 더
진하게 마르기 전에 더 어두운 부분만 이렇게 손을 대는 거죠. 배경하고 이거 가지하고는 뚝 끊어졌으니까 진하게 뚝 떨어지게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또 요 위쪽 부분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 들어가면 됩니다. 점점처럼 물을 이렇게 적시고 자, 가지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 앞쪽 가지하고 뒤에 있는 가지하고 요 원근감을 차이를 또 줘야 됩니다. 이렇게 멀어지게 멀어지게 희미하게 이런 식으로 약식으로 표현하듯이 점점 올수록 선명해져야 되겠죠.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을 칠하고 이렇게 희미하게 어우러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진해져야 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줘야 되겠죠. 그죠? 이쪽이 강, 중, 약. 약은 이대로 놔두는 거죠. 그죠? 중 정도면 이거보다 좀 약하게 조금 더 이 부분을 포인트 부분만 약간만 더 어둡게 해주면 중 정도는 딱 됩니다. 이렇게 약, 중, 강.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도 물을 적셔가지고 양감 표현을 해주면서 강중약으로도 표현하면 됩니다.